안녕하세요. 웰더하우스입니다. 오늘은 2018년도에서 17년도에 출제된 보건기출문제를 16번에서 2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16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산화불꽃으로 가스 용접을 하는 경우 가장 적합한 용접 재료는 했습니다. 먼저 산화불꽃이라는 걸 먼저 알아봐야겠죠. 자, 산화불꽃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 과잉불꽃으로서 산소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아세틸렌이라는 가스 용접에 사용하는 가스이죠. 아세틸렌이라는 가스에 비해서 산소의 양이 현저하게 많은 경우를 산화불꽃이라고 합니다. 이 불꽃 같은 경우에는 산성 분위기를 형성하기 때문에 특수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 아세틸렌 가스가 구리를 만나게 되면 특정 조건에서 폭발성 화학물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펑 하는 약간 소리를 내면서 폭발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황동, 동이 구리동자를 써가지고 황동이죠. 황동 같은 경우에는 아연과 구리를 섞은 이제 화합물인데 합금인데, 이 황동 용접에는 산화불꽃을 써주는 게 정석적으로는 맞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이제 탄화불꽃을 쓴다든지 중성불꽃을 쓴다고 했을 때 황동 용접이 제대로 되지 않는가를 봤을 때 그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산소 과잉불꽃으로 산화불꽃으로 구리 용접, 황동 용접을 할 때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황동 용접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나 이제 자격증 시험에서 주로 이제 공조 냉동 기계 기능사 시험을 볼 때 가스 용접으로 황동 용접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반적으로는 불꽃의 종류를 산화불꽃이 나왔으니까는 세 가지를 알아보면 탄화불꽃, 그리고 산화불꽃, 그리고 중성불꽃이 있습니다. 자, 탄화불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스 용접에 사용되는 게 산소와 보통 아세틸렌이 사용이 되니까 아세라고 하겠습니다. 아세틸렌의 양이 좀 많은 게 탄화불꽃이고요. 그리고 산화불꽃은 산소의 양이 아세틸렌 양보다 많은 것이 산화불꽃이고, 산소의 양이 아세틸렌과 거의 비슷한 게 있는 것, 그것이 중성불꽃입니다. 그래서 불꽃을 실제로 보시게 되면 탄화불꽃 같은 경우에는 불꽃이 있는데, 불꽃이 여기 안에 보면 백심이라고 하는 하얀색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하얀색 부분이 좀 큰 것이 탄화불꽃이고요. 이게 점점 줄어들어서 점점 이제 줄어듭니다. 이 백심이. 그래서 이제 이 팁 끝과 합쳐지는 거를 지어보고 다시 그리면, 자, 백심이 이만큼 나와 있고 불꽃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것은 이제 거의 중성불꽃에 가까워졌다고 보고요. 점점 이제 산소의 양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팁이라면 여기서 불꽃이 점점 이렇게 퍼지는 듯이 불꽃이 점점 짧아지거든요. 자, 그런 현상이 이제 있을 때는 산화불꽃이 됩니다. 이건 실제로 아마 이제 가스 용접을 하시기 전에 한번 불을 피워 보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시면은 영상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알루미늄이라는 재질하고 스테인리스라는 재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탄화불꽃을 씁니다. 탄화불꽃을 쓰는 이유는 이제 쉽게 산화가 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탄화불꽃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 주철 같은 경우에는 중성불꽃으로 주로 용접을 합니다.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탄화불꽃으로 해야 되냐, 그건 아니지만 약간 중성불꽃과 탄화불꽃 어느 정도 그 수준에서 용접을 할 수 있다. 자, 이유는 산화가 잘 되는 재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철 같은 경우에는 중성불꽃으로 주로 용접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요. 구리하고 아세틸렌하고 만나면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산화불꽃으로 구리 재질은 용접을 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17번 문제입니다. 용접 결함의 종류 중 구조상 결함에 속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자, 구조상 결함. 우리가 구조상 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용접 비드의 어떤 형태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들, 이 용접 구조상 결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용접 구조상 결함을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하냐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고, 이제 기공 같은 경우에 1번에 해당하는 기공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그려보겠습니다. 기공 같은 경우 여기에 뭔가 이렇게 빈 공간이 있는 것, 이것이 기공입니다. 언더컷 같은 경우에는 그림 다시 그릴게요. 언더컷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뭔가 이렇게 푹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뭔가 이렇게 푹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언더컷이라는 구조상 결함이고요. 그 다음에 용입불량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맞대기 용접을 했을 때 이렇게 용접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 부분은 용접이 안 됐잖아요. 지금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이 용접이 안 된 부분이 바로 용입이 안 됐다 해가지고 용입불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변형은 무엇일까요? 변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용접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용접을 하고 싶은데 얘가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보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휘었어요. 이것을 바로 변형이라고 하고, 변형이 생기면은 이것은 치수가 변하기 때문에 제품의 치수가 변하기 때문에 이 변형 같은 경우에는 치수상 결함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형은 구조상 결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7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구별을 하실 수가 있겠죠. 보통은 치수상 결함과 구조상 결함을 구분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변형하고 뭔가 이런 것들은 치수상 결함에 속한다 정도만 알아두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전격 방지 대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전격이라는 건 뭐냐면 전기 충격을 얘기합니다. 전기 충격을 방지하는 대책.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전기 충격을 방지하는 거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문제이고요.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홀더 및 케이블의 피복이 완전한 것을 사용한다. 당연한 얘기죠. 케이블의 피복이라 하면 고무로 된 그 까만색 피복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고무는 전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 전선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쓰는 재질이죠. 고무로 피복을 하잖아요. 그죠? 2번입니다. 무브와 전압이 필요 이상으로 높지 않도록 하며 전격 방지기를 설치한다. 자, 무브와 전압. 이거 앞 시간에 한번 봤었는데 없을 무자를 씁니다. 부하가 걸리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전압을 무브와 전압이라고 합니다. 근데 무브와 전압이 아예 없으면 아크를 일으키거나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용접기는 무브와 전압을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유지를 하게 되어 있고요. 특히 교류 아크 용접기 같은 경우에는 무브와 전압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무브와 전압을 낮췄다가 용접을 할 때 일시적으로 무브와 전압을 높여주는 장치, 바로 전격 방지기라는 것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전격 방지기가 고장나면 일반적으로 아크가 잘 발생이 되지 않고 용접이 잘 되지 않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전격 방지기는 교류 아크 용접기 안쪽에 설치가 되거나 이 바깥쪽 뒤쪽에 설치가 됩니다. 용접기 보시면은 뒤쪽이나 안쪽에 설치가 됩니다. 이거 망가지면 요거를 교체를 해주시면 돼요. 실제 학교나 현장에서. 그래서 요거 맞고요. 3번 보겠습니다. 작업이 완료되거나 장시간 중단 시에는 스위치를 차단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장시간 중단 시 스위치를 차단해야겠죠? 4번입니다. 절연된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절연이라는 말이 이제 자주 등장을 하는데, 절연이라는 게 바로 전기를 통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작업을 절연이라고 하고, 우리 일반적으로 그 까만색 테이프 있잖아요. 그거를 절연 테이프라고 하잖아요. 전기가 통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절연된 보호 장구가 될 것이고요. 착용해야겠죠? 그래서 안 해도 된다는 아니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우리 가죽 장갑이나 이런 것들이 절연이 됩니다. 어느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용접을 할 때 맨손으로 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이렇게 가죽 장갑이나 가죽 앞치마 이런 것들을 입으시면 어느 정도 절연의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일렉트로 가스 아크 용접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도 봤지만 일렉트로 가스가 있고 일렉트로 슬래그 용접이 있습니다. 자, 많이 헷갈리죠? 근데 거의 형태는 비슷한데 용접하는 방법도 상당히 유사한데, 자, 일반적으로 이거를 구별하는 방법은 일렉트로 가스 아크 용접 같은 경우에는 아크열을 이용한 것이고 일렉트로 슬래그 용접 같은 경우에는 저항열을 이용한 것입니다. 아크는 전기의 방전 효과를 이용한 것이고 저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드라이기나 또는 온열기 사용하실 때 그 빨개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저항인데, 자, 저항열을 이용해서 용접에 이용한 것이 일렉트로 슬래그 용접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열원인 자체가 전기긴 하지만 전기가 열로 바뀌는 과정이 좀 다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용되는 가스 같은 것들도 살짝 다르긴 한데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아크열로 할 것이냐 저항열로 할 것이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틀린 것은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징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 두 가지가 유사하고요. 그렇게 보고 한 가지라고 보시되 약간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조금 더 암기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입니다. 용접 속도는 자동으로 조절된다. 자, 일렉트로 가스 아크 용접과 슬래그 용접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자동 용접입니다. 자동 용접에 대표적으로 이제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게 이거 말고도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있죠. 서브머지드. 요것도 자주 나옵니다. 이 서브머지드.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일렉트로 가스 용접을 뜻했기 때문에 서브머지드는 얘기하지 않고요. 자, 어쨌든 용접 속도는 자동으로 조절된다. 자, 대표적인 자동 용접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2번. 용접 장치가 간단하고 고기량이 필요 없다. 자, 맞습니다. 일렉트로 슬래그 용접이나 일렉트로 가스 아크 용접 같은 경우에는 한번 설정을 해놓으면 이게 뭐 용접사가 용접을 잘하냐 못하냐의 문제가 아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동으로 용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계가 그렇기 때문에 고기량이 그러니까 용접사의 기량, 용접사의 숙련도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용접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3번입니다. 얇은 두께인 박판 절단시 경제적이다. 일단 용접인데 절단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이것은 틀린 것이죠. 그리고 얇은 두께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 일렉트로 가스 아크 용접과 일렉트로 슬래그 용접 자체가 조선소에서 두꺼운 철판을 일반적으로 후판을 두꺼운 철판이라고 하죠. 두꺼운 철판을 용접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용접이기 때문에 자동 용접이고 두께가 두꺼운 철판을 용접할 때 경제적입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린 것이고요. 자, 4번입니다. 용접 변형이 거의 없고 작업성이 좋다. 자, 순행 동판이 양옆에 붙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열량을 순간적으로 열을 주고 냉각을 시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용접 변형이 거의 없고 작업성이 좋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용접을 할 때 여러 층으로 나눠서 용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용접하는 건 좋지 않고요. 한 번에 이 친구를 한 번에 용접하는 것이 더 모재한테는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열이 여러 번 작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야만.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두꺼운 철판. 일반적으로 자동 용접은 두꺼운 철판 용접을 할 때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용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0번입니다. 산소 아크 절단 설명 중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산소 아크 절단. 우리가 절단이라고 하면 보통 학교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게 가스 절단을 가장 많이 쓸 겁니다. 가스 절단을 쓰는데 이것을 아세틸렌 가스로 할 것이냐, LPG 가스로 할 것이냐, 또 조선소에 쓰시는 분들은 뭐 에틸렌 가스도 있는데 뭐 이런 가스로 할 것이냐를 이제 보통 정하게 되는데 산소와 아크를 동시에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속이 비어있는 피복 강정극으로 아크를 발생시킨다.
자, 속이 비어있는 피복 전극이래요. 왜 속이 비어있겠냐? 여기에서 아까 산소가 나온다고 했죠. 산소가 이 속이 빈 곳으로 산소가 분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이 비어있는 피복 강전극을 이용하는 거 맞습니다. 자, 산소를 분출하여 반응열에 의하여 절단한다. 우리가 가스 절단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산소를 일단 분출을 해요. 산소를 분출하고 그 다음에 그 반응열을 이용한다. 반응열이라는 게 뭐냐면 Fe, 철과 산소가 반응을 서로 했을 때 이게 산화철이라는 애로 변합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숫자는 여러 가지 숫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철과 산소가 반응했을 때 여기서 발생하는 열, 그것이 반응열입니다. 그래서 이 반응열로 보통 가스 절단도 이 반응열로 절단이 되는 것인데, 자, 이 산소 아크 절단에서도 이 산소가 반응열을 절단하는 그 역할을 해줍니다. 다시 한 번 더 요거 이해를 좀 하시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철이라는 애하고 산소라는 애하고 만나면 산화철이라는 애로 두 개가 합쳐집니다. 그랬을 때 발생하는 열을 뭐라고 하냐면 반응열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반응열이라고 합니다. 그 반응열로 절단에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가스 절단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 산소 아크 절단에서도 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절단 속도가 빨라 철강 구조물 해체 작업 시 사용한다. 아크 용접하고 우리가 가스 용접을 비교를 했을 때도 아크 용접이 가스 용접에 비해서 열을 훨씬 많이 발생하고 용접 속도도 훨씬 더 빠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크 절단도 가스 절단에 비해서 조금 속도가 더 빠르다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가스 절단도 그렇게 느린 절단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크 절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빠르게 절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철강 구조물 해체 작업 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것에 단점이 있다면 가스 절단에 비해서 절단면이 부드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열도 많이 발생을 하고 그 열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열량을 조절하는 작업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절단면이 좀 부드럽지 않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학교에서도 또 이제 플라즈마 절단도 많이 하실 거거든요. 플라즈마 절단을 한 것과 가스 절단을 한 것을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가스 절단을 한 것이 조금 더 절단면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가스 절단보다는 절단면이 아크 절단은 별로 좋지 않다. 어느 정도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보건 기출문제 16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